미국 증시가 소폭 하락하면서 약보합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FOMC를 앞두고서 경제지표가 좋게 나왔기 때문인데 경제지표가 좋은데 왜 주가가 떨어져요? 네, 이 부분이 굉장히 아이러니한 부분입니다. 이제는 경제지표가 좋게 나오면 안 돼요. 왜냐면 연준이 마음 놓고 금리를 계속 올릴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경제지표가 조금 어려워야지 긴축 완화가 된다는 이야기죠. 이 이야기들 좀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카카오페이의 보호 예수가 또다시 풀리게 됩니다. 자, 이제 우리 사주가 나오게 될 텐데 지금 공모 주가가 9만원이란 말이에요. 근데 현재 주가가 이제 3만원대. 자,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부분인데 그냥 강제로 풀려나올 가능성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이제 어떤 식으로 카카오페이가 해소를 할 것인지, 이게 좋아질 것이나 나빠질 것이나 말들이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중국의 폭스콘 공장이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엑소더시, 탈출이 일어나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뭐 며칠 된 이야기이긴 하겠습니다만 지금까지도 계속 그것이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얘기가 나와서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일단 뭐 코로나 관련한 사태 때문에 그 정저우시에서 있는 이 폭스콘 공장이 문제가 지금 되고 있는 상황인데 국내 기업들에게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애플의 생산량이 떨어지기 때문일 텐데 이 이야기들을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11월 2일 수요일이고요. 자, 오늘은 시간이 조금 타이트하게 되기 때문에 빠르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묻지 말아요. 네, 자, 바로 넘어갑니다. 다우지수가 마이너스 0.24% 하락했고요. 나스닥은 마이너스 0.89%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상승 출발하긴 했는데 하락으로 마감이 됐어요. 이것은 분위기가 별로 좋지 않았다는 이야기 되는 거고요. 근데 또 특이한 부분은 이게 아침에 떠서 시작했다가 밀린 이후에 그냥 그대로 유지가 돼버립니다. 자, 이것은 또 다른 기대감도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즉 FOMC 결과에 따라서 다시 올라갈지 내려갈지 결정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준 부분이죠. 일단 주가가 경계심을 드러낸 이유는 경제지표 때문인데요. 경제지표 이야기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미국 기업들의 채용, 즉 고용과 관련된 구인과 관련된 부분들이 좋아졌어요. 미국 노동부의 구인 이직 보고서에 따르면 9월의 채용 공고는 약 1071만 7천 건. 그래서 지난달보다 오히려 43만 건 늘어났다. 지금 예상했었던 부분들은 985만 건인데 이것을 크게 웃돌아버리는 상황이 좀 된 거예요. 자, 그러니까 고용 괜찮은데? 네, 이렇게 얘기된 거죠. 자, 지금 고용시장 안 좋을 줄 알았는데 고용이 괜찮아져 버렸어. 이거 뭐야? 기업들이 투자 열심히 하고 있는 거네? 얘는 어렵다더니 다 뻥 아니야?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제조업 구매관리자 지표도 50.2가 나왔습니다. 시장 예상치가 50이었는데 이거를 넘어섰어요. 물론 지난달에는 50.9였기 때문에 이거보다 좀 떨어졌다고 볼 수 있겠지만은 여전히 50이 넘어갔다는 것은 경기 확장을 보고 있다. 구매관리자 지표는 구매 관리자들이 느끼는 그런 경제 상황이에요. 이 사람들이 경기가 좋아질 것 같아서 뭔가 재고를 더 사들여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제조업도 나쁘지 않아 보여요 라고 얘기가 되는 부분이고요. 자, 제조업 PMI 이 확정치가 50.4. S&P 글로벌이 집계한 것도 50.4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예비치보다 다 웃돌아 있기 때문에 확장 국면이 유지가 되고 있다 이야기고요. 건설 지출 지난달보다 0.2% 증가했다. 이거는 뭐 시장 예상치보다는 조금 떨어지긴 했습니다. 하지만은 일단은 증가세를 보였어요. 자, 이 모든 부분들이 경기 확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지표가 좋게 나와버리니까 FOMC 회의의 결과가 바뀔 수도 있다. 경기가 안 좋고 아우 죽을 것 같아 이렇게 해야지 뭐라도 지원이 될 텐데 그게 아니라 먹고 살만한데? 그럼 그대로 가. 이렇게 얘기가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오히려 경제지표가 좋게 나와서 이상한 상황이 만들어졌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뉴욕 증시 전문가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연준이 예상과 달리 매파적일 수도 있게 되었다. 그래서 경계를
늦춰서는 안 된다. 비둘기적인 연준의 태도를 너무 기대하지 말자. 그래서 단순하게 행동하지 말고 일단은 연준의 톤 완화를 기대하고 있지만 이 부분은 지금 기대하지 않는 게 좋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되게 재밌는 얘기죠. 좋은 뉴스가 나올 때마다 시장은 이것을 좋아하지 않고 있다. 좋은 뉴스가 나올 때마다 시장이 싫어하는 거예요. 네, 와, 이것도 되게 웃기는 거죠. 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아빠가 아이들을 불러요. 야, 말똥아, 뭐 개똥아 일로 와봐 해가지고 애들을 불렀어요. 불러가지고 뭐라 그래요? 야, 아빠가 용돈 줄게. 그랬더니 이런 걸 부르지 마. 용돈 됐어. 막 그러면서 가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네, 여보 월급 많이 타왔어. 보너스 받아왔어. 그 장관 뭐하러 받아와요? 뭐 이렇게 되는 건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웃기는 게 좋은 뉴스가 나오는데 악재로 변해가지고 시장을 짓누르고 있어. 야, 이렇게 되면은 네. 이게 도대체 뭐가 맞는 것인지 혼란이 오게 되어 있죠. 자, 우리는 여전히 나쁜 뉴스가 좋은 뉴스가 되는 시기에 놓여 있다. 이것은 시장이 아직 불안정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12월달 금리가 0.75%포인트 인상할 가능성이 아직은 과반수 50%, 그 다음에 0.5%는 44% 정도 되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0.5% 인상 가능성이 점점 올라오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이 긴축 완화는 그대로 유지가 될 수도 있다. 0.75, 0.75 나올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죠. 만약에 그런 식으로 방향이 잡히게 되면 주가가 한번 흔들릴 가능성도 있다는 것을 참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국내 증시는 단기적인 그 저항대 들어갔기 때문에 반등이 나오더라도 약간 주춤거릴 가능성이 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증시는 어제 급등한 부분들 그런 것들이 살짝은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거 참고하시고요. 그냥 막 또 치고 올라갈 수도 있겠죠. 또 치고 올라가게 되면은 또 경계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막 치고 올라가는 그런 장은 없어요. 한 번씩 쉬어가면서 움직임들을 만들어가는 것이 정석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일단 참고하면서 느긋하게 대응하실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네, 자, 두 번째 이야기 바로 넘어갈게요. 카카오페이의 보호 예수가 해제된다. 내일입니다. 네, 3일이요. 네, 3일날 해제가 되고요. 지금 이 보호예수가 해제가 되면 중요한 건 뭐예요? 보호예수는 팔지 못해. 너희들 갖고 있는 주식 절대 팔면 안 돼. 이 기간 동안은 팔지 마. 이렇게 되어 있던 건데 이게 풀리는 거예요. 이게 풀리게 되면 어떻게 돼요? 확 시장에 풀리게 되면 물량이 매도로 나올 수 있다는 얘기죠. 자, 문제는 이제 이거죠. 주주들이 지금 현재 보호예수 기간을 채운 일부 물량이 나오면서 주가가 출렁거린 적이 지난 5월에 있었어요. 그때가 알리페이. 그래서 주가 한번 크게 흔들렸잖아. 근데 그 5월달까지만 하더라도요, 실제로는 뭐 공모주가 이상의 가격대를 보여주고 있었기 때문에 뭐 얘들 팔아먹을만 했어요. 네, 팔아먹을만 했어. 근데 지금은 공모가보다 한참 떨어지는 상태거든요. 이 상태에서는 보호예수가 과연 나올 수 있을까? 왜? 손해보고는 팔 수 없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잖아요. 공모 가격이 9만원인데 지금 가격이 3만원대예요. 그러면은 이게 그냥 언뜻 계산하더라도 약 60% 밀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카카오가 가장 최대 주주로 있는 상태죠. 이 지금 물리는 물량이 카카오가 1년간 의무 보유를 한 6,200만 주 정도 된대요. 되게 지분율 47%. 이것이 이제 보호예수가 풀리는 건데 카카오가 카카오페이를 버리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내가 최저 주주로 있을 거야 하면서 그냥 딱 남아있을 거고, 그 다음에 우리 사주가 가지고 있는 거, 우리 그 임직원들이요. 네. 우리 사주가 갖고 있는 것이 이제 2.17%. 그래서 뭐 이론적으로는 이제 거의 50% 가까운 물량이 시장에 풀릴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큰 물량이 나오는 거 아니야? 이제 걱정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카카오가 뭐 카카오페이의 최대 주주 위치를 유지할 거기 때문에 뭐 안 팔 것이다. 이거는 뭐 어느 정도 될 것 같고요. 대신에 이제 2.17% 정도 있는 우리 사주 물량이 되는 건데 이게 이제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임직원들이 이제 주식을 팔 수가 있는 상황이 되잖아요. 근데 가격이에요, 가격. 왜냐면 카카오페이 임직원이 1인당 평균 4천여 주 정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4천여 주를 공모가 기준에서 매수를 들어간 건데, 이제 9만원으로 산 거 아닙니까? 공모 가격이니까요. 9만원 샀으면은, 4천주 샀으면 4936, 3억 6천만원 정도를 이제, 평균적으로 담았는데, 문제는 이거죠. 지금 현재 주가가 35,000원. 35,000원이요.
35,700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60% 정도 하락을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1인당 평균 2억 원이 넘는 손실을 입었다. 문제가 여기서부터 발생이 되는 거예요. 3억 6천어치를 샀는데 지금 1억 6천이 남았어요. 자기 돈도 있을 테고 대부분은 대출을 이용했단 말이에요. 대출을 이용해서 뭐 대출을 더 받으면 되긴 되는데 고금리 기준이니까 대출 받기가 어렵겠죠. 또 한 가지 중요한 거, 보호예수 이후에 이제 보호예수까지는 아무리 이제 뭐 증거금이 모자라도 반대 매매가 나가기 어렵잖아요. 팔 수가 없으니까. 근데 보호예수가 딱 끝났어. 근데 지금 마이너스 60% 이렇게 나가고 버리면 어떻게 돼요? 증거금 부족이 나타나겠죠. 반짝반짝 뜨는. 그럼 뭐가 돼요? 반대 매매가 나옵니다. 그거 막으려면은 대출을 더 받아가지고 증거금을 채워놔야 되는데 대출을 받을 수가 없죠. 고금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고금리 때문에 힘들지 않겠느냐. 팔릴 것이다. 반대 매매가 나올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부분이죠. 자, 1인당 평균 2억 원이 넘는 손실을 입었다. 이 내용들 자체가 이제 문제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카카오페이에 이제 처음 상장하고 나서부터 주가가 계속 떨어졌잖아요. 그 초반 시점만 하더라도 뭐 상당히들 좋아했었죠. 뭐 3억 6천만 원어치 샀는데 이게 가격이 많이 뛰었었으니까 야, 돈 많이 벌었다. 이렇게 되어 다 레버리지 걸었을 거 아니에요. 빚내서 했으니까. 그 레버리지. 나는 원금이 1억이고 2억 6천만 원을 빌렸는데 와, 대박 터졌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죠. 왜냐면 뭐 그냥 단순하게 더블만 갔어도 7억 원이 됐다. 그러면은 나는 1억 투자했는데 7억 원이 됐으면요. 빚 2억 얼마 갚더라도 나한테 남은 것이 얼마가 돼요? 한 4억 정도 남는 거죠. 그러니까 수익을 많이 벌 수 있으니까 그게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됐는데 지금은 오히려 내 원금 다 날린 상태에서 뭐가 돼요? 빚만 떠안게 된 상황이 좀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돼버리니까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근데 그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사태예요. 그래서, 반대 매매에 부딪힐 것인가, 여기서 만약에 돈을 더 집어넣어가지고, 이렇게 진검을 맞춰줄 것인가, 이게, 제어 같으면은, 굉장히 결정 내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사주가 사람 잡는 경우가 많고, 크래프톤 같은 경우도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 부담스럽고, 회사가 그러면 올라갈 때까지 좀 버틸 수 있어도 될까요? 자, 근데 회사가 지금 보면은 계속 연속 적자, 지금으로선 언제 올라갈지 모르는 상태, 이렇게 되어 있어서 상당히, 힘드네요. 지금 팔면 손실이니까 큰 손해가 났기 때문에 일단 보유하겠다, 회사 믿고 가겠다, 돈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막대한 고금리를 감당할 수 있겠는가? 지금 상황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주가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계속 매도가 나오는 상황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이 부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야기. 중국의 폭스콘 대탈출, 엑소더시, 뭐 난리가 아닙니다. 지금 뭐 고속도로 걸어가고, 철조 막 넘어가고 아주 난리가 났는데, 지금 뭐 계속적으로 이제 이런 부분이 있어요. 지난 주말부터 계속 노동자들의 탈출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뭐 영상이나 사진 이런 것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벌써 수요일인데도 계속해서 탈출하고 있답니다. 그 사람들을 치면은 수만 명이 도망쳤다 이런 얘기가 있으니까요. 폭스콘 공장은요 중국의 정저우시에 있는 건데 애플의 세계 최대 생산기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플이 중국의 어떤 코로나 봉쇄 정책에 많이 흔들리는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보셔야 돼요. 근데 자 어쨌든 중요한 거는 중국의 폭스콘 공장에서 노동자들이 대규모로 탈출하고 있다. 수만 명에 이르르고 있다. 이것은 실질적으로 이제 생산 공장을 가동시키는데 차질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보면은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 코로나 때문에 이제 공장이 도시가 폐쇄가 된 거죠. 도시가 폐쇄되면서도 계속적으로 이제 공장을 가동을 시켜왔었는데, 내부에서도 코로나가 확산되고 있다. 또 음식물 또는 의약품도 제대로 주지 않고 있다. 견디지 못하니까 그냥 도망치자. 가자. 모르겠다. 식으로 떠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게 되니까 아무래도 이제 관리에 미흡하다 등등의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겠죠. 중국에서는 이제 코로나 봉쇄에 대한 부분들 좀 완화시킬 것이다. 정책 얘기도 나오긴 했는데 중국 당국에서는 그런 일 없어라고 얘기를 또 해버렸죠. 아무튼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답답하겠죠. 자기들도 답답하고 그래서 중국 정부에 대한 어떤 불신 이런 것도 막 생기고 있는 상황인데. 문제는 이제 거기는 그렇게 치고 중요한 건 이거예요. 생산 라인들이 빠져나가게 되면 애플의 아이폰 출하량이 감소할 건 아니겠느냐.
세계 최대 공장이니까요. 그러면은 전 세계에 출하되는 아이폰의 절반가량이 이곳에서 생산되고 있다. 이렇게 되면은 미국의 애플 입장에서도 굉장히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에 너무 많이 이제 그 비중을 싣고 있는 건 아니었겠냐, 이런 문제가 또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어쨌건 그런 상황이 일어나는 모습인데, 그렇다면 아이폰의 생산량이 기존보다 30% 정도 감소할 것이다라고 전망들이 되고 있는데, 그럼 국내 기업들도 영향받는 거 아니겠느냐? LG 이노텍, 네, 삼성 디스플레이 이런 기업들이 이제 또 실적이 좀 나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 중에 가장 많이 부분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게 바로 LG 이노텍. LG 이노텍도 주가 많이 올랐잖아요. 근데 이 부분들이 이제 최근에 좀 떨어지는 모습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또 기업들의 그 어떤 뭐랄까 아이폰 부품주라든지 애플 연관 종목들 약간씩 부담스러워하는 그런 상황이 좀 벌어질 수 있다는 걸 참고하셔야 되겠습니다. 아무튼 중국이 민폐를 좀 많이 끼쳐요. 네, 뭐 의도한 건 아니겠습니다만, 네, 아무튼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기업들도 마찬가지로요. 중국에 대한 어떤 의존도 이거 많이 줄여야 됩니다. 지난 화장품 사태에서도 우리가 많이 배웠었지만 전 세계 공장 이제 이런 것들, 중국이 지금 보면 너무 배짱 튕기는 거 많이 있죠. 그래서 점점 네, 중국에서 비중을 줄여나가고 다른 쪽으로 분산시키는 거. 여러분들 계좌도 마찬가지. 어느 한 종목에만 집중해서 있을 때는 걔가 배짱 튕겨버리면 여러분들이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분산을 많이 시켜주시고 비중 조절 잘 해주시고, 그게 좀 필요하다는 얘기죠. 중국 사태는 뭐 금방 좋아질 겁니다. 뭐 금방 좋아지긴 할 텐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당장 이제 타격을 입을 수 있는 애플의 이런 상황들은 일단 주시를 좀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당장은 악재가 되고 시장의 반응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세 가지 이야기 빠르게 진행했지만 좀 시간이 오래 걸리긴 했네요, 또. 네, 에이, 진짜. 하여튼 말을 하다 보면은 빨리 끊을 수가 없어요. 자, 어쨌든 FOMC를 앞두고서 소폭 하락을 하는 모습들, 결과 발표는 내일 나옵니다. 그러니까 내일 상황을 보고 시장이 반등을 해줄 것인지 아니면은 실망할 것인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오늘은 대체적으로 조금 숨죽이면서 지켜보는 자리가 될 것 같아요. 자, 카카오페이 보호예수가 해제가 됐는데, 이거 참 문제입니다. 네. 팔 수도 없고 그냥 가져갈 수도 없고 막 난리인데, 제 생각에는 물량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들 주의가 좀 더 필요하니까 이런 내용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중국 폭스콘 공장이 이제 엑소더시를 하고 있는데 국내 영향 없겠느냐? 있겠죠. 가장 많이 영향받는 게 LG 이노텍이 아니겠는가 생각되고요. 사태는 금방 해결이 되겠습니다만, 여기서 이제 계속 우리가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너무 한쪽에 의존을 많이 하면 안 된다는 거. 그래서 우리는 뭐 공장에 투자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주식에 투자할 때도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비중을 잘 조절하시고 몰빵 치지 않도록 조심하시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책 한 곡지 짧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약세장은 항상 끝이 있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항상 강세장이 형성된다. 약세장이 강세장으로 전환되기 시작할 때 좋은 매수의 기회가 찾아온다. 여러분들 지금 문 열어보세요. 기회라는 놈이 문 앞에서 문을 두들기고 있을지 모릅니다. 꽉 붙잡고 얼른 집 안으로 들어놓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고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장중시장에서 다시 올게요.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